안녕하십니까. 상급 배정한자 풀이요. 여러분한테 6번째 시간이죠. 상급이 6번째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제 원리와 논리 그리고 이야기 한자에 대한 익숙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한자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첫 번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초두와 글귀구라는 글자로 나눌 줄 알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풀처럼, 띠풀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로 말하면 잔디 같죠. 그 잔디의 뿌리는 굉장히 잘 이어져 있답니다. 풀과 풀처럼 연결하기 위하여 쓰이는 말이라는 데서 다만, 진실로 이런 뜻의 조사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구차하다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말의 말꼬리를 잡는 것은 구차한 일이다 해서 구차할구, 진실로구, 다만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구차하다, 구면, 구안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 진실로구, 다만구라는 글자는 결국은 뭐냐, 띠풀처럼 요즘 말로 말하면 실과 실을 연결하듯 이어지는 말귀, 소위 말하면 조사다, 접속사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다만 뭐다 또는 진실로 뭐다 라고 말을 이어주는 조사로 쓰였다가 그렇게 쓰는 말들은 대부분 좀 구차한 말들이 많더라 해서 구차할 구라는 뜻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이야기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글귀구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서도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같이 보죠. 이것은 제방변이라고 해서 손수라고 여러분이 배웠고요. 이건 글귀구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글귀구는 또 다른 뜻이 있죠. 이게 싸다, 구부리다, 껴안다라는 뜻이 있고, 이것은 그것의 어떤 입의 조그마한 형태죠. 어떠한 물건을 구부려서 싼 모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손을 구부려 가지고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데서 이것은 잡다라는 뜻으로 잡을 구라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죠. 음은 물론 글귀구의 구를 땄지만 그 안에도 구부리다, 또 껴안아서 꽉 잡다라는 뜻에 있는 이 글귀구의 속뜻이 배어 있죠. 손으로 껴안듯 꽉 구부려서 무언가를 잡는다 해서 잡을 구, 구인, 구치소할 때 구치, 구금 할 때 이 구는 잡을 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스가 된 이 제방변, 즉 손수가 결국은 손으로 무엇을 잡다라는 뜻을 연결하고 있고요. 음은 구라는 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자가 이야기가 되고 형성이 된, 즉 육서에 의한 한자 만들기라는 그런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라는 글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도 구가 들어갔습니다. 구가 들어갔으면서도요, 앞에 개견, 즉 개사슴록변이 붙어 있다는 거죠.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개견이라는 그 변으로, 개견변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부수에서 이것은 글귀고 또는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배웠죠. 즉 동물 중에서, 개처럼 생긴 동물 중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몸을 구부리는 것이 뭐냐? 개라는 이야기죠. 사실 일이나 늑대나 이런 것은 사람을 만나면 몸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덮치려고, 소위 말하면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으르렁거리겠죠. 그런데 개만큼은 사람 앞에서 몸을 구부려서 살랑살랑거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구라는 글자입니다. 즉 동물 중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것은 개다 해서 개구자가 됐죠. 우리 구도, 즉 몰래 남의 담장을 넘어가는 도둑을, 좀도둑을 구두라고 그러죠. 양두구육, 즉 양의 머리를 내걸어 놓고서 개고기를 파는 것, 즉 우리가 포장은 근사한데 안에 내용물이 형편없는 것을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물론 사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요즘처럼 상업사회에서는 특히나 많이 겪는 실수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요즘 같은 세상은 속과 겉이 같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표리가 같은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요, 소위 말하면 양두구육이라는 성어가 생긴 어떤 가슴 아픈 사회의 병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함께구라는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변 옆에 가출구. 이것은 어떠한 그릇에 들고 있는, 이것은 손으로 들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릇 위에 어떤 물건을 다 갖추어 놨다 해서 가출구자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릇 위에 음식을 갖추어 놓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다 함께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을 갖춘다는 데서 함께 구, 다구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갖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돈을 버는 이유도요. 자기 생활상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공부하는 것도 부족한 어느 한 부분을 갖추기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구존, 구현, 구전 이럴 때 쓰는 이 구는요. 전부 다 함께구, 다구라는 글자입니다. 결국은요. 사람은 갖추는 데 있어서는 누구라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기보다는 채우기를 원한다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과학을 유도시키지만 그것이 문화를 병들게 만들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두려울 구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글자는요, 옆에 심방변이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마음심과 그 다음 왠지 모를 조급한 새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가슴에 마음속에 깜짝 놀랄 충격을 받아서 새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그런 것은 마음에 두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두려울 구라는 글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이것이 새추고 눈목이고 마음심이고 이것만 안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자의 조형원리입니다. 우리가 송구스럽다 할 때 송구, 의구심 할 때 의구심, 이때 구자도요. 마음에 두려워서 작은 새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형태, 이것이 의구심입니다.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마음이 의구심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한자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쓰는 수많은 글자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말마와 구분할 구자가 합쳐졌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고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말합니다. 말마. 네, 말마죠. 그 다음 이것은 구분할 구자입니다. 합쳐서 즉 어떤 일정한 구역을 말을 몰아서 달리게 한다는 데서 이것은 몰구, 쫓을구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무슨 일을 한 곳으로 말을 몰듯이 모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구치하다고 그러죠. 이때 쓰는 구치, 그 다음 구제, 그 다음에 선구자 할 때 선구, 전부 다 이 몰구자입니다. 말이 어느 한 일정한 지역을, 이게 구분할 구는 어떤 일정한 테두리 안에 이것저것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즉 상자 안에 물건을 양말이면 양말, 속옷이면 속옷, 이런 식으로 제각각 구분해서 나누어 놓는다 해서 구분할 구자입니다. 즉 말을 일정하게 구역된 구역 안으로 몰다. 그래서 몰구, 쫓을구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구분할 구라는 글자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또 다른 어떠한 구분할 구가 들어간 어떤 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구분할 구가 일정한 구역이라는 것만 알아도요, 많은 글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구분할 구 옆에 새죠. 즉 일정한 구역에서만 날아다니는 새. 그 무슨 얘기냐? 일정한 구역인 해변에서만 날아다니는 새라는 건 즉 갈매기죠. 또 갈매기 우는 소리가 구자처럼 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매기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뜻을 이해해서 결합을 시키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을 이것이 육서에 의한 한자의 조형이고 그것에 의한 이야기고 그것이 결국은 제자의 원리라는 거죠. 글자를 만들어내는 원리라는 겁니다. 사구, 그 다음에 구맹, 구학. 이 구맹이라는 거는 맹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구학은 갈매기와 학이란 뜻이겠죠. 사구라는 말은 모래 위에 나는, 소위 말하면 해변에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요. 갈매기 구가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세조 앞에 9구가 붙으면 비둘기 구자죠. 이 9구자의 음이 구입니다. 그것이 비둘기들이 구구구 운다고 해서 갈매기 구자처럼 결합되어서 결국은 비둘기 구라는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요, 음을 땄든 뜻을 땄든 합쳐지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형태는 인지의 발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거북귀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이 있고요. 거기에 목이 나오고 발이 있고 꼬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즉, 거북의 모양으로 거북이의 등이 갈라졌다 해서 나중에는 거북귀 외에도 거북이의 등껍질이 갈라졌다 해서 터질균이라는 의미, 즉 음과 뜻을 갖습니다. 즉, 이것은 구라고도 의미 나고 성씨구인 사람들요. 구아무개일 때는 구고, 성씨구고, 그 다음에 거북이라는 뜻을 나타낼 땐 귀고, 그 다음에 또 터지다라는 뜻으로 터질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귀감으로 삼다, 귀감, 그 다음 귀선, 우리 거북선을 귀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균열, 터져나가는 어떤 찢어지는 형태를 균열이라고 그러죠. 시험에 이것을 꼭 귀열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틀리겠죠. 이때는 거북이 등껍질이 갈라졌다 해서 갈라지다, 터지다 해서 터질균이라는 글자입니다. 대입시험에도 잘 나는 문자가 되겠죠. 이처럼요, 어떠한 형상의 속에서 음을 또 다른 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뜻도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국화국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풀초, 초두라고 배웠고요. 이건 쌀포자고 이건 쌀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가을에 피는 풀꽃 중에서 그 모양이 마치 손을 오므리고서 그 안에 쌀을 쥔 형태를 하고 있는 꽃이 뭐냐? 국화라는 얘기. 사실 국화꽃을 보면 국화꽃이 꼭 이 쌀알을 막 모아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놓고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송이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가을에 피는 풀꽃 중에서 마치 한 손으로 움무리어서 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게 뭐냐? 그것은 국화다 해서 국화국. 우리 국판 그러죠? 이것은 일정한 틀에 의한 짜여내는 형식을 국판이라고 그러고 국화 그러면 가을에 피는 꽃을 이야기하죠. 물론 가을에 피는 모든 꽃을 국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치 사군자 중에서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국화의 그 형태가 나다를 합쳐놓은 것 같다라서 그러한 글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국화꽃을 보신다면, 직접 보신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활궁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이 활궁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활을 휘어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활이 삼자처럼 생겼죠. 그래놓고 줄이 있어서 잡아 당기게 되어 있죠. 활궁, 궁시, 양궁, 좋은 궁을 양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또 같은 동음이 이어져 양궁, 서양의 활 쏘는 형태의 활을 양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를 오랑캐 이자, 동력 오랑캐 이자를 쓰는데 이것은 활을 잘 쏘던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이 양궁 선수들은요, 세계를 도대체 몇 년째를 제패하는지 모릅니다. 활 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주목권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이 안에 손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손과 관계가 돼 있을 거고요. 이 위에 게 말권이라는 글자입니다. 돌돌 말다라는 글자예요. 이 돌돌 말권이 들어가면 전부 그것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손을 돌돌 말면 어떻게 되죠? 주먹을 쥐면 주먹이 되니까 이게 주먹권자죠. 권총, 권투, 네, 주먹을 쥐고 싸우는 게 권투네요. 이게 주먹권이라는 뜻만 알아도요. 이처럼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돌돌 말다 할 때 말권이라는 것, 손수만 빼고 나머지 부분, 채권, 그 다음 문서권 전부 다 돌돌 말았다고 해서 이 말권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그궐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그궐은요, 이게 언덕이고요. 소위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언덕이고, 그 다음 이건 거꾸로 머리를 하고 있는 형태고, 이건 숨이 하품하듯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언덕 밑에서 고개를 거꾸로 숙이고서 숨이 차도록 돌을 파낸다 해서 원래는 이게 무언가 파내다라는 뜻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숙이다, 고개를 숙이다 해서 숙일 궐, 그 다음 숙인 그 사람이 무언가 그것을 찾는다 해서 그궐 이렇게 쓰였죠. 궐각, 궐자, 궐초 전부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저것 할 때 그라는 뜻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언덕 밑에서 그것을 찾든 저것을 찾든 중요한 것은 원래의 뜻은 숙이다라는 뜻이 있다가 나중에는 숙인 사람이 무언가를 찾는데 그것을 찾는다 해서 그라는 지시성이 있는 그런 성격의 뜻으로 쓰였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귀신 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 귀신 귀자는 원래 이게 정수리고 이게 뿌리죠. 이건 다리고요. 이것은 나무를 해치다라는, 사사롭게 해서 해치다라는 뜻이죠. 즉 이런 글자예요. 귀신이 있고 다리가 있고 어떤 그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들은 것처럼 생겨서 남을 해코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귀신이었다 또는 도깨비다 해서 귀신귀, 도깨비 귀자죠. 귀재, 마귀, 악귀 할 때 이 귀는 전부 다 귀신 귀라는 글자입니다. 결국은요, 모양을 그렸다는 얘기인데 귀신을 봤다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한 망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부르짖을 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입구가 있으니까 입과 관계가 돼 있겠죠. 그 다음 이것은 사실은 앞에 실사가 붙은 어지러울 귀자입니다. 분교를 타결하다 할 때요. 그러니까 뭐냐, 입으로 소리가 사방으로 얽히듯이 똑똑하지 않게 부르짖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울부짖긴 울부짖는데 입으로 어떤 소리가 똑똑하게 들리지 않도록 울부짖는 걸 규라고 합니다. 우리 아비규환 할 때 규환, 절규 할 때 절규, 이때 전부 다 부르짖을 규자를 쓰겠죠. 입과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방 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문문이 있고 이 서옥규자가 있죠. 이 서옥규자는 홀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즉 집안에서 서옥처럼 매우 귀중한 임명장 같은 어떤 귀한 그 옥 같은 규수가 거처하는 방이라 해서 원래는 안방이었고, 그래서 안방규라고도 하고, 또 문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즉 도장방이다 해서 도장방규라고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규수규라고도 한다는 얘기죠. 안방에서 옥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앞으로 그 집안을 이끌어갈 규수다 해서 규수규, 안방규 이런 자입니다. 규수, 규방 할 때는 전부 다 이 규수규자 또 안방규자를 씁니다. 결국은요, 문 안에 울타리져 있는 어떤 문 안에 서옥처럼 임명장을 받은, 즉 집안을, 옛날에는 안과 밖을 칠이하는 게 명분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었죠. 밖은 남자일, 안은 여자일. 즉 안, 문 안의 일을 담당했던 여자는 누구냐? 안방의 마님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규수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결국은 논리로 풀이되어야 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